겨울 끝자락의 아침 햇빛이 병실 창가로 살며시 들어옵니다. 틈 사이로 들어온 빛은 하얀 이불 위에 길게 누워있는 최동수의 얼굴을 어루만집니다. 정옥은 손에 든 물수건으로 남편의 얼굴을 천천히 닦습니다. 주름진 손등이 약간 떨립니다. 찬물 아니에요? 남편이 눈을 가늘게 뜨고 묻습니다. 따뜻해요. 괜히 징징대지 말고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옥의 손놀림은 최대한 부드럽습니다. 침대 옆 작은 접이식 의자에는 밤새 앉아 있었던 듯 담요가 구겨져 있습니다. 그 옆에는 남은 보리차와 반쯤 비어있는 종이컵, 그리고 구겨진 영수증 몇 장이 놓여 있습니다. 정옥은 영수증을 힐끗 보다가 조용히 가방 속에 밀어넣습니다. 복도 끝에서 간호사 한서윤의 발소리가 들립니다. 서윤은 문을 살짝 열고 밝게 인사합니다. 어제는 좀 주무셨어요, 보호자님? 눈 좀 붙였어요. 뭐, 다 그렇죠. 정옥은 가볍게 웃는 척하지만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자리합니다. 아침 회진이 지나가고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오늘은 큰 검사는 없습니다. 컨디션 보시고 보호자분도 잠깐 바람 좀 쐬고 오셔도 됩니다. 정옥은 고개만 끄덕입니다. 바람을 쐬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병실 밖 세상이 이제는 남의 것처럼 멀게 느껴집니다. 옆 병실에서 한기석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야, TV 좀 크게 틀어봐. 나 2% 좋아한단 말이야. 농담 섞인 목소리와 가족들의 웃음이 복도를 채웁니다. 그 소리는 이 병실까지 희미하게 흘러들어와 어딘가 허전한 대비를 이룹니다. 저기, 저 집은 참 시끌시끌하네요. 정옥이 혼잣말처럼 말합니다. 부럽나 보네. 동수가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부러운 게 뭐가 있어요. 시끄러우면 머리만 아프지. 하지만 정옥의 눈은 문 쪽으로 향합니다. 한서윤이 다시 들어와 링거 상태를 체크합니다. 따님이 오늘 온다고 하셨죠? 오후에 온다던데요. 일 있으면 안 와도 돼요. 바쁘다는데 뭐. 정옥의 말에는 서운함과 포기가 섞여 있습니다. 서윤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만 지어 보입니다. 아, 서윤 간호사. 동수가 힘겹게 말을 꺼냅니다. 예, 아버님. 오늘 저녁에 시간 되면 우리 집사람 좀 밖에 데리고 나가줘요. 병원 1층 거기 국수집 있던데. 정옥이 눈을 크게 뜹니다. 내가 언제 나간다고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서윤은 장난스럽게 답합니다. 좋아요. 일정 봐서 한번 모시고 내려갈게요. 아침 햇살은 점점 높이 떠올라 병실 전체를 환하게 비춥니다. 하지만 병실 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습니다. 서로에게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입을 다문 부부의 숨소리만이 조용히 오가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오후 병실 TV에서는 오래된 드라마 재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자가 아내에게 꽃을 건네며 말합니다. 당신 고생 많았어. 그 장면에서 TV 속 관객 웃음소리가 터집니다. 정옥은 리모컨을 집어들고 소리를 줄입니다. 저런 말하는 사람 현실에 어디 있다고. 작게 중얼거리지만 그 말은 병상에 누운 동수의 귀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옛날엔 나도 꽃 사줄까 생각한 적은 있었지. 동수가 느릿하게 말합니다. 생각만 했죠. 뭐, 남의 집 얘기예요. 정옥의 대답은 짧고 차갑지만 눈은 여전히 TV를 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 검사실로 내려갈 시간이 됩니다. 간호사가 와서 침대를 밀어나갑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 기석이 문틈으로 얼굴을 내밉니다. 형님, 또 검사 가요? 에휴, 병원은 검사가 직업이야, 직업. 정옥과 동수 모두 억지로 웃습니다. 검사실 앞 대기실 의자에 앉은 정옥은 벽시계를 바라봅니다.
빨간 초침이 눌러앉은 시간처럼 더디게 움직입니다. 옆자리에서는 누군가 전화로 속삭입니다. 결과 안 좋으면 어떡하냐고 나도 무서워 죽겠어.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정옥은 홀로 벤치에 앉아 과거를 떠올립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허리 한번 펴지 못했고 남편은 늘 바빴습니다. 여행 한번, 외식 한번 제대로 마음 편히 한 기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나도 뭐 하고 싶은 거 있었는데 머릿속에 오래전 장날 국수 냄새가 스칩니다. 좁은 골목 국수집 간판 불빛이 반짝이던 장면이 스쳐 지나갑니다. 검사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동수가 갑자기 말을 꺼냅니다. 저기 있잖아. 왜요? 나 낳으면 우리 어디 갈까? 바다라도. 정옥은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낳으면요? 의사 말 못 들었어요? 이런 병은 낳으면 그런 거 없어요. 솔직한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동수의 얼굴이 잠시 굳어집니다. 그래도 사람 일은 모르는 거지. 사람 일은 몰라도 병은 알죠. 복도로 돌아오는 길, 한서윤이 두 사람을 맞이합니다. 잘 다녀오셨어요? 힘드셨죠? 동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간호사 양 낳으면 우리 집사람이랑 바다 간다는데 휴가 내서 따라올래요? 그 농담에 서윤이 웃습니다. 약속 지키시면 저도 생각해 볼게요. 병실로 돌아와 커튼을 다시 치자 바깥 소리가 조금 멀어집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말하지 못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서로를 생각하면서도 끝내 부드러운 말 한마디를 먼저 건네지 못한 채 늦은 오후 햇빛만 벽에 길게 드리워집니다. 저녁 무렵 병실 문이 바쁘게 열립니다. 딸 미선이 큰 가방을 들고 들어옵니다.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말합니다. 아빠 많이 기다렸죠? 회사에서 바로 와서 좀 늦었어요. 뒤이어 손에 편의점 봉지를 든 아들 진우가 어색하게 인사합니다. 아버지요, 어머니. 바쁜데 뭘 오긴. 안 와도 된다니까. 정옥은 늘 하던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 뒤에는 그래도 좀 더 일찍 오지라는 섭섭함이 그대로 남습니다. 동수는 아이들을 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도 얼굴 보니까 좋네. 미선은 병원비 영수증이 꽂힌 파일을 꺼내 들여다봅니다. 엄마, 이거 또 카드로 긁었어요? 병원비도 병원비지만 생활비는요? 정욱은 얼굴을 찌푸립니다. 내 걱정이나 해. 여기까지 와서 돈 타령이야? 진우가 분위기를 바꾸려 TV 채널을 돌립니다. 아버지, 이 야구팀 좋아했잖아요. 요즘은 잘하더라고요. 야구는 무슨 니들 얼굴 보는 게 더 낫지. 동수는 농담처럼 말하지만 목소리 끝이 떨립니다. 잠시 후 복도로 나간 미선과 정옥이 작은 소리로 실랑이를 벌입니다. 엄마, 간병인이라도 쓰면 안 돼요? 엄마 허리도 안 좋잖아요. 돈이 하늘에서 떨어져? 너도 애들 학원비 있잖아. 그렇다고 엄마 혼자 다 하면 쓰냐고요. 서윤이 그 대화를 멀찍이서 듣고 있습니다. 그녀는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잠깐만요. 두 분 다 너무 지치신 것 같아요. 조금씩 나눠서 도우면. 하지만 말끝을 흐립니다. 가족의 문제에 쉽게 끼어들 수 없다는 걸 잘 압니다. 병실 안으로 다시 들어온 정옥은 가볍게 웃습니다. 애들이 걱정은 해요. 말이 거칠어서 그렇지. 동수는 아내의 표정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당신이 더 힘들지. 애들 탓하지 마. 누가 탓을 해요. 그냥 이게 인생인가 싶어서 그렇죠. 갑자기 진우가 말을 꺼냅니다. 아버지, 혹시 집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미선이 눈으로 동생을 흘깁니다. 지금 그걸 왜 물어? 동수는 잠시 침묵하다 말합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아직 내가 살아있잖냐.
농담처럼 한 말이지만 아무도 웃지 못합니다. 정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갑니다. 등을 돌리고 방만 바라봅니다. 아이들이 돌아간 뒤 병실은 더 조용해집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에 정옥의 어깨가 살짝 내려앉습니다. 잘 키워놨네 뭐. 그 말 속에는 섭섭함과 안쓰러움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동수는 눈을 감은 채 작게 중얼거립니다. 그래도 우리 애들이야 내가 남겨줄 게 좀 있어야 할 텐데. 늦은 밤 병실 불이 일부만 꺼지고 간접 조명만 은은히 켜져 있습니다. 정옥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양손에는 뜨개질하던 작은 스웨터 조각이 들려 있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고 옆 병실의 한기석이 지팡이에 몸을 기대고 섭니다. 저기 아주머니. 잠깐만. 정옥은 깜짝 놀라 일어섭니다. 아이고, 어르신, 밤에 돌아다니면 넘어지셔요. 기석은 장난스럽게 웃습니다. 나야 뭐 한 번 더 넘어져도 괜찮아. 근데 보니까 아주머니가 더 쓰러지게 생겼어. 그 말에 정옥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웃습니다. 다들 사는 게 그렇죠. 기석은 침대 끝에 잠시 앉아서 동수를 바라봅니다. 나는 말이야, 예전엔 집사람한테 못되게 굴었어. 일하느라 바쁘다고, 잔소리한다고 많이도 소리 질렀지. 기석의 눈빛이 잠시 허공을 바라봅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만 보니까 나 챙길 사람, 그 사람밖에 없더라고. 정옥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묵직해집니다. 그녀는 조용히 묻습니다. 그래서 잘해주셨어요? 응? 글쎄, 그걸 잘 못해서 아직도 이렇게 미련이 남은 거지. 기석은 쓴웃음을 짓습니다. 그때 간호사 서윤이 들어와 기석을 꾸짖는 듯 말합니다. 어르신, 또 탈출하셨어요? 얼른 방으로 가세요. 밤에는 돌아다니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서도 표정은 다정합니다. 이 양반 사모님한테 좀 잘하시라고요. 기석이 동수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살아있을 때 잘해야 나중에 후회 안 해요. 그 말은 농담처럼 흘러나왔지만 공기 속에 오래 머뭅니다. 서윤은 정옥에게 작은 종이컵에 따뜻한 물을 건네며 말합니다. 보호자님, 가끔은 밖에 나가서 밤 공기도 좀 쐬세요. 혼자 있으시면 더 안 좋은 생각만 나요. 나가봐야 갈 데가 있나요? 그래도 그냥 하늘 한번 쳐다보고 오세요. 그것만 해도 조금 나아요. 정옥은 잠시 고민하다가 동수의 얼굴을 내려다봅니다. 나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숨 좀 고르고 올게요. 동수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아주 살짝 끄덕입니다. 복도로 나와 창가에 서니 밤하늘에 희미한 별 하나가 보입니다. 정옥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내 인생은 도대체 언제였을까? 그 질문이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또렷하게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며칠 후 아침 회진에서 의사의 표정이 이전과 다릅니다. 서류를 보던 의사가 잠시 말을 고릅니다. 상태가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지금부터는 통증 조절과 편안함에 더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옥의 손이 가볍게 떨립니다. 그 말은 얼마나 남았다는 소리예요? 의사는 곧바로 숫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마음의 준비를 조금씩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가 나간 뒤 병실 안은 적막해집니다. 커튼 사이로 바람 소리가 스칩니다. 동수는 힘겹게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봅니다. 의사가 뭐래? 별말 안 했어요. 늘 하던 소리죠. 정옥은 시선을 피한 채 이불 끝을 정리합니다. 잠시 후 동수가 손을 뻗어 정옥의 소매를 잡습니다. 당신 저기 서랍에 좀 작은 공책 있지? 정옥이 서랍을 열자 낡은 수첩과 함께 흰 봉투 하나가 보입니다. 봉투에는 정옥이라는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아직 보지 말고. 나중에 정말 나 없을 때 그때 봐요. 동수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호합니다. 또 뭘 숨겨요? 지금 말하면 안 돼요? 나 말로 하면 잘 못하잖아. 글로 쓰니까 좀 낫더라고. 동수는 쓸쓸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그날 오후 호흡이 더 가빠진 동수는 간헐적으로 잠에 들고 깨기를 반복합니다. 눈을 감았다 뜰 때마다 병실 풍경이 조금씩 다르게 느껴집니다. 정옥은 수건을 적셔 입술을 적셔줍니다. 당신 기억나? 옛날에 장날마다 국수집 앞에서 서 있던 거. 갑자기 동수가 묻습니다. 애들 데리고 다니느라 정신없었죠. 당신이 그때 그랬잖아. 언젠가 나이 들어서 우리 둘이 국수집 하나 하고 싶다고. 정옥은 그 말을 듣고 멈칫합니다. 잊고 있던 꿈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작은 가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 웃으면서 국수를 말아내던 상상. 그냥 하는 소리였죠. 밥 벌어먹기도 힘든데 무슨 가게예요. 그러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립니다. 나랑 약속 하나 해요. 동수가 숨을 고르며 말합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내가 없더라도 딱 하루만이라도 국수집을 해봐요. 친구들 불러도 좋고 애들 불러도 좋고. 정옥은 눈시울이 뜨거워지지만 애써 웃으며 답합니다. 알았어요. 말로라도 약속할게요. 당신이 그렇게 좋다니 뭐. 그러나 그 약속이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뜻밖의 형태로 찾아오리라는 것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 화면은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모인 장례식장으로 바뀝니다. 향 냄새와 국화 향기가 뒤섞여 코를 찌릅니다. 조문객들의 위로 인사 속에서 정옥은 멍한 얼굴로 절을 받습니다. 장을 치르고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간 뒤 미선과 진우 그리고 정옥만 남습니다. 상복을 정리하던 미선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 서류들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집이고 통장이고. 정옥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가 좀 봐. 나는 머리가 안 돌아가. 미선은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냅니다. 진우도 옆에서 도화 서류를 펼칩니다. 서류 속에는 보험증서, 집 등기부 등본, 은행 통장 사본들이 가지런히 들어 있습니다. 미선이 한 장을 집어들고 눈을 크게 뜹니다. 엄마, 이거 진명에 나랑 진우 이름으로 나눠 놓으셨네. 그 옆에는 배우자 못 없음이라고 적힌 메모가 붙어 있습니다. 정옥의 손이 서류 위에서 굳어버립니다. 뭐라고? 메모의 글씨는 분명 동수의 것입니다. 진우가 얼른 말을 덧붙입니다. 아마 우리 보고 엄마 잘 모시라는 의미 아닐까요?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정옥은 속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평생 같이 살았는데 내 이름은 한 줄도 없네. 입술이 떨립니다. 눈물이 나려 하지만 기어코 버팁니다. 그 순간 서류철 밑에서 흰 봉투 하나가 미끄러져 나옵니다. 봉투에는 장례 후 아이들만 함께 볼 것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습니다. 미선이 봉투를 열어 안에 종이를 펼칩니다. 그 안에는 간단한 메모가 적혀 있습니다. 집은 애들 앞으로 해라. 정옥이한텐 다른 걸 준비했다. 그 한 줄이 불과한데 정옥의 가슴엔 날카로운 칼처럼 박힙니다. 다른 걸 뭐? 정옥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나한테는 집도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잖아. 평생 같이 살았는데. 미선과 진우는 어쩔 줄 몰라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 순간 남편의 마지막 배려는 오해로 뒤틀린 채 배신감으로 변해버립니다. 며칠 뒤 병원에 서류를 제출하러 온 미선은 한서윤을 복도에서 마주칩니다. 간호사님, 아빠 계시던 병실 그대로네요. 서윤은 반가운 듯 고개를 숙입니다. 따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미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꺼냅니다. 사실 엄마가 많이 속상해 하셔요. 아빠가 남긴 서류 때문에요. 서유는 의아한 표정을 짓습니다. 서류요? 잠시 생각하던 서윤의 눈이 동그랗게 커집니다. 혹시 봉투를 하나 못 찾으신 건가? 봉투요? 아버님이요. 예전에 저한테 부탁 하나 하셨거든요. 혹시 집사람이 못 찾으면 따님께 전해달라고요. 서윤은 간호사실 서랍에서 작은 봉투를 꺼냅니다. 봉투에는 익숙한 글씨로 정옥 2번째 봉투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버님이 급하게 쓰셔서 깜빡하신 줄 알았어요. 미선의 손이 떨립니다. 봉투를 열자 안에서 통장 사본과 메모 한 장이 나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정옥이 앞으로 된 전세 보증금과 가게 임대자금, 애들 집은 애들 몫으로, 이건 정옥이 인생 몫으로. 또 다른 종이에는 은행 계좌번호와 함께 소박한 상가의 임대계약서 사본이 들어 있습니다. 계약서 구석에는 작은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동네 작은 국수집. 이름은 마지막 약속 어떨까? 미선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아빠가 엄마 몫도 다 생각해 둔 거였네요. 서유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버님, 늘 그러셨어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라도 자기 인생 좀 살게 해달라고요. 서유는 조심스럽게 말을 잇습니다. 사실 아버님이 마지막에 그러셨거든요. 내가 욕먹더라도 저 사람 앞으로는 애들밖에 없는 줄 알았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야 자식들하고 잘 지낼 거라고. 미선은 그 말을 듣고 입을 막습니다. 그래서 엄마 이름을 일부러 빼놓으신 거네요. 우리한테 책임감을 주려고. 네. 그리고 따로 준비해 둔 건 마지막 순간까지도 말 못하셨어요. 창피하다고, 괜히 큰 소리 친 것 같다고.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엄마한테 빨리 말해드려야겠어요. 그녀는 봉투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병원을 나섭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얼굴을 스치지만 마음 한편에는 남편의 숨겨진 온기가 서서히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며칠 뒤 작은 골목 모퉁이에 간판 하나가 걸립니다. 국수집 마지막 약속 하루만 엽니다. 하얀 천 위에 검은 글씨가 서툴게 쓰여 있지만 그만큼 정성이 느껴집니다. 유리문 안쪽에서 정옥은 앞치마 끈을 메고 있습니다. 손때가 묻은 냄비에서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삶아놓은 면이 물기를 빼며 체에 걸려 있습니다. 미선과 진우가 출입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엄마, 손님 준비 다 됐어요? 뭐 손님이라 해봐야 동네 사람 몇이나 오겠냐. 그러면서도 정옥의 입가에는 긴장된 미소가 맴돕니다. 벽 한쪽에는 동수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병실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입니다. 침대 머리맡에서 억지로라도 웃고 있는 얼굴이 오늘따라 유난히 환하게 보입니다. 사진 앞에는 작은 쪽지가 놓여 있습니다. 당신, 오늘은 내가 제일 첫 손님이죠? 첫 손님은 옆집 아주머니입니다. 어머, 정말 가게를 여셨네. 국수 2그릇만 주세요. 정옥은 손놀림을 가다듬습니다. 국수 나온다요. 오늘은 특별히 국물은 덤이에요. 농담을 던지며 그릇을 내밉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게는 조금씩 사람들로 채워집니다. 동네 어르신들, 이웃, 미선의 친구들까지 찾아옵니다. 모두 하루만 연다기에 일부러 시간 내서 온 사람들입니다. 한기석도 지팡이를 짚고 나타납니다. 어이 사모님, 약속 지켰네. 어르신이 여기까지 어떻게. 병원 사람들끼린 소식 빨리 돌아. 나도 마지막 국수 한 그릇 먹어야지. 정옥은 웃으며 국수를 푸짐하게 담아줍니다. 정옥이 잠시 숨을 고르며 주방 밖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게를 채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병실에서 들리던 TV 소리와 복도 소리가 겹쳐 떠오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소리가 외롭지 않습니다. 당신 보고 있죠? 정옥은 사진을 향해 속삭입니다. 나 약속 지켰어요. 하루만이라도 내 가게 열어봤어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 눈가가 붉어지지만 이번에는 눈물이 떨어지기 전에 환하게 웃어봅니다. 가게 문 밖으로 해가 천천히 기울어 갑니다. 간판 아래로 노을빛이 내려앉습니다. 사람들은 국수를 비우고 맛있었다고 또 열어달라고 말하며 하나둘 나갑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자 정옥은 국수 그릇 하나를 더 꺼내 조용히 국물을 붓습니다. 자, 첫 손님. 당신 몫이에요. 그릇을 사진 앞에 살짝 밀어놓습니다. 그 순간 병실에서 웃던 그의 얼굴이 오늘 가게 안의 웃음 속에 함께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슬픔은 여전히 곁에 있지만 이제는 미소와 나란히 서 있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약속이자 정옥의 새로운 시작입니다.